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내가 없어지면 회사가 돌아갈까 싶지만 사실은 내가 없어져도 회사는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런 걸 보면 왠지 나도 금방 대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듭니다. AI가 발전하면서 더 속도는 빨라지고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딘의 린치핀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해결해준다. 학교 다닐 때 저희 반 교실에 행거가 있었어요. 근데 바퀴 4개 중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계속 흔들리고 옷을 걸어두면 막 쏟아졌어요. 근데 한 남자애가 쉬는 시간마다 행거의 바닥에 앉아서 고장난 바퀴를 고치려고 붙잡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딱히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행거를 고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가 학교할 때쯤 애들이 잠바를 가지러 갔는데 행거가 균형이 딱 맞더라고요. 고쳐져 있었어요. 궁금해서 아래를 봤더니 바퀴 4개를 다 빼버린 거예요. 바퀴 하나가 빠져서 균형이 안 맞으니까 계속 흔들렸는데 모든 바퀴를 다 빼니까 균형이 잘 맞잖아요? 불편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딱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이런 곳곳의 문제를 참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친구였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친구를 찾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기발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안 오면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졌어요. 세스 고딘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은 절대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린치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제 해결은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예술적 수준의 일이다. 이것은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린치핀은 팔을 걷고 직접 그 속에 들어가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혼신을 다한다. 나만큼 플룻을 연주하는 사람, 나만큼 청소를 잘하는 사람, 나만큼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자신이 맡은 임무만 하면서 자신만의 리그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결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에 있는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데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꼭 마주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저항이에요.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도전을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반응이 보통은 좋지가 않아요. 거봐, 안 된다니까? 걔가 그거 했더니 망했대. 대신 불안해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번에 저희 회사에서 이직한 분이 계셨어요. SNS로 크게 성공을 거둬서 원했던 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아는 다른 분이 소식을 듣더니 마구 욕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기당한 거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고 가정을 버려두고 있다 등등의 이야기였죠. 근데 뭐 딱히 그분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었거든요. 너무 욕을 하시니까 같이 계시던 별 생각 없던 분들도 동조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아마 사실은 그분도 뭔가 직장에서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루려고 할 때 저항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직시하게 되고 또 뭔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린치핀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냉소적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이 냉소적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미 오래전에 그들은 저항에 패배했다. 저항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읽지 말라고, 참석하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거꾸로 해라.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근데 사실 더 무서운 건 주변 사람들보다 내 속에서 나오는 저항에 압도당할 때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얻으려면 익숙하지 않은 것을 새로 해봐야 하잖아요. 저는 늘 새로운 걸 시도할 때마다 제 속에서 꾸물꾸물 기어나오는 저항이라는 감정에 마주해야 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요. 뭔가 내가 이걸 해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걸 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시장에서 집을 사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게 그래서인 것 같아요. 뉴스에서는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뭐 이런 공포 기사도 쏟아지고 좋은 매물이 시세보다 싸게 나와도 막상 계약을 하려면 온갖 불안감이 밀려오죠.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질 것 같고 그 불안을 이기고 사야 하니까 근데 보통은 그런 시기에 잘 사둔 분이 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저항이거든요. 저항은 우리 머리에 있는 도마뱀 뇌에서 나옵니다. 도마뱀 뇌는 원래 인간이 사자한테 쫓기던 시절부터 생존을 위해 발달한 뇌의 아주 오래된 부분이에요. 주로 우리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거나 도망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새로운 변화, 불확실성, 도전 이런 걸 마주하면 도마뱀 뇌는 조건 반사처럼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반면 우리가 성공하도록 만드는 신피질은 진화론적 측면에서 최근에야 발달했어요. 그래서 신피질이 도마뱀 뇌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막연히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투자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일 벌였다가 괜히 찍히면 어떡하지?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불확실성과 변화를 마주해야 하거든요. 그만큼 더 큰 저항이 따라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할 거고 스스로도 더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항을 마주했을 때 대처법은 딱 하나입니다. 저항이 뛰어났다는 신호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도마뱀을 그냥 옆에 두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스코딘 역시 이 책을 쓰다가 12번을 멈췄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하지만 그것이 저항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완성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결국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저항을 넘어서는 사람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스 고딘의 린치핀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